네, 잘 지내십니까? 그 9주차 자바 프로그래밍 응용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9주차에는 다룰 내용이 추상에 해당되는 abstract, 그리고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러한 추상과 인터페이스에 따른 오브젝트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전체적인 내용은 일단 9주차 학습 내용을 소개하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지난주차 과제 풀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그리고 각각의 오버라이딩, 즉 추상과 인터페이스의 구현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습 및 실습 문제를 출제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1교시에 다룰 내용은 이번 주차에 이제 공부할 학습 내용. 자꾸 빼먹네요, 이걸. 9주차요. 자, 수정을 하는데, 자, 9주차 학습 내용 및 과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차에 나와 있듯이 추상 클래스, 즉 abstract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abstract 키워드, 추상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고, 그리고 추상 클래스와 상속, 그리고 객체와의 관계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뭐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생각보다 단순한 거니까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나올 내용이 인터페이스, 즉 자바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다중상속을 사실상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정의를 내려보고, 단일 상속이 무엇이고 다중상속이 어떠한 현상인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메소드, 자바는 사실상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는다가 맞는데, 모든 언어들 또는 프로그램 기법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자바도 결국은 다중상속을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중상속이 지원이 되는 형태가 돼요. 근데 기존의 시스템 클래스 부분에서 약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단일 상속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다중상속을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렸다시피 C++ 같은 경우에는 다중상속을 근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근데 다중상속 간의 모호성 때문에 자바에서는 배제를 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다중상속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바 8 버전부터 그렇게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에 대한 메소드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 메소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을 오버라이딩하는, 또 상속의 오버라이딩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메소드 구현, 임플리멘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 주차는 이러한 학습 내용을 공부할 것이고요. 항상 매 주차에 과제 풀이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다 하실 수 있을 분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념적인 부분들 잊지 마시고, 그 암기를, 코드를 암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개념을 암기하시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코드를 통해서 개념을 암기하자. 그래서 즉 코드도 암기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 하는 코드들은 어떠한 로직이 있거나 막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연산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모형, 이런 모형을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지는 내용이 더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차 것도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구성이 이렇네요. 패키지를 좀 구성해서 클래스를 관리해 보자. 도형과 관련된 것은 쉐입 패키지 내에서 관리하자. 즉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 패키지를 두 개로 분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본 패키지 하나, 쉐입 패키지 하나. 그리고 디폴트 패키지 내에는 프로젝트 메인 자바 파일, 즉 클래스 파일만 남겨놓도록 하고, 여기서 메인 함수에서, 메인 메소드에서 각 도형의 객체를 생성을 하는 과정. 그렇게 하고 나서 인스턴스 함수를 호출하는. 자, 그리고 쉐입 패키지에서는 일단 쉐입, 렉트, 서클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구성을 하고, 물론 쉐입은 조상, 렉트와 서클은 자손 형태가 될 것이며, 쉐입 클래스 안에다가, 즉 쉐입 패키지 밑에 쉐입 클래스가 있을 텐데, 거기에 i 사이즈, 즉 면적 값을 저장할, 뭐 에이리어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여러분들 편한 걸 작성하셔도 좋고요. 단 한글식의 변수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i 사이즈의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shape 클래스의 get size 메서드를 만들고요. 그래서 면적을 구하는 건데, 얘는 결국은 오버라이딩이 이루어지겠죠. 왜냐? 렉트와 서클은 각각 면적을 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렉트는 getSize를 오버라이딩하고, 정사각형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한 변의 길이를 저장할 private member 변수를 선언하고, 자신만의 자식 쪽, 즉 자손 클래스가 더 크다 그랬죠. 부모보다 더 크게 set value 함수를 만들자. 오버라이딩 해야겠죠. 그쵸? 예. set value 함수를 오버라이딩 한다. 이건 지금 오버라이딩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문제되지 않아요. 방법적인 차원의 설명을 드린 거여서 이 부분은 오버라이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서클 클래스를 만들고요. 예, 서클 클래스도 똑같이 getSize 오버라이딩 하는데, 원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상수값으로 파이널 변수로 하나 값을 만들어 놓고요. 3.141592 값을 집어넣자 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지름 값을 저장할 private member 변수를 만들고 set value 함수를 오버라이딩 하자. 자, 일단은 set value가 다 사용되니까 shape에서 지정을 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set value 함수를 통해서 한 변의 길이 또는 반지름의 값을 설정을 하고, 자손 클래스에서 getSize 메소드를, 즉 자손 클래스라는 의미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인스턴스에서 자손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getSize 메소드를 호출해서 면적을 계산하자. 그리고 결과를 출력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요거를 옆에다가 좀 띄워 놓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거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야겠죠. 네. 꼬먹 8이라고 8번째 과제 놓겠습니다. 피니시 됐을 테니까, 이제 소스에서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프로젝트 메인 하고 메인 함수 포함 피니시 하면 지금처럼, 예,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프로젝트 메인 클래스를 만들 수 있죠. 이제 요건 디폴트 패키지라고 만든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패키지를 추가한다 라고 하면 그때 패키지 부분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셔도 된다 그랬죠. 잠시만요. 네, 잠깐 뭐가 문제지? 왜 버벅거리지? 자, 패키지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올 텐데, 도형 클래스들만 관리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shape 클래스, shape 패키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패키지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 클래스만 대문자다, 그리고 생성자 함수만 대문자다, 나머진 다 소문자로 시작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피니쉬. 그러면 shape 패키지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디폴트 패키지와 shape 패키지. 자,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전체적인 모양을 만들고 내부 구현을 가져가 했죠. 자, 그럼 shape 패키지의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조상에 해당되는 shape, 또는 뭐 클래스 이름 다르게 하셔도 좋습니다. figure 해서 뭐 다른 도형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shape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놔두겠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생각하고. 자, 상속 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또 만드는데, 이 상속 클래스에서는 rect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rect는 다른 시스템 클래스, 자바 시스템 클래스에 이미 rect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일단 우리 패키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이 동일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슈퍼는 어떻게 해요? 그쵸, shape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브라우즈 누르시고 shape 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hape에 관련된 패키지가 쭉 나오는데, 보니 shape 패키지의 홈워크 파일 소스에 있는 shape 패키지의 shape 클래스, 얘가 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선택 오케이 하니까 shape 패키지 밑에 shape 이라고 포함이 됐습니다. 이 전 시간에 앞에 이게 안 붙었던 이유가 디폴트 패키지에서 했기 때문에 앞에 안 붙었었는데 지금은 들어가 있죠. 자, 피니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hape 패키지 내에다가 클래스 circle 하시고요. 부모에 해당되는 거 브라우저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shape에 shape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셔도 동일합니다. 자, 피니쉬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rect 클래스와 circle 클래스에는 첫 번째 라인에 패키지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죠. 예,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지나는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 안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선언 이전에 패키지가 들어간다, 임포트는 그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위에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부모의 기능을 먼저 생각을 해 봐서 부모에 있는 녀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제로 제가 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었죠. 자, 보면은 shape 클래스에 i size를 놓겠다. 자식 쪽에서 보여줘야 되니까 public 또는 protected 상관없죠. int에 우리가 i size 이런 식으로 멤버를 하나 지정을 하면은 같은 패키지 내에서는 상속 관계에서 저 녀석은 보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함수로서 우리가 만들 것은 get size. 근데 얘는 기능으로 봤을 때, 제가 기능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get size에서 메서드로 출해서 면적을 계산하고 거기서 출력까지 준다 라고 했습니다. 즉 화면 출력이죠. 그러면 리턴 타입은 없어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오버라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public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또는 protected로 하면 되겠죠. void에 get size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 내용은 뭐 어차피 오버라이딩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요, 면적 계산 후 출력을 한다, 이런 기능만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없어져도 상관없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어떻게 하면 좀 더 단순화시킬까를 공부하는 것이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올 거 똑같이 퍼블릭으로 넣겠습니다. 퍼블릭에
void의 set value. 자, 이렇게 집어넣고요. 얘는 하는 일이 뭐냐면은 println에서 면적 계산을 위한 값을 설정한다. 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차피 이 녀석은 두 가지 다 오버라이딩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능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왜 썼냐? 이제 그걸 풀어보기 위해서 추상과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어디에도 값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자, 물론 여기다가 똑같이 value 값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각각 도형마다 그 value가 의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름의 값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rect 먼저 갈게요. rect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정사각형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일단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private로 만든다고 했고요. int에 일단 정수형으로만 취급을 해 보겠습니다. private에 width 넓이를 놓겠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사실은 생성자를 포함을 하셔야겠죠. 근데 일단 생성자는 이렇게 만들면 되죠. public, list, rect,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해서 width는 0, 현재는 0 값으로만 초기화하는 코드를 넣어놓겠습니다. 생략 가능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생략하지 않는 게 더 좋죠.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필요한 게 뭐죠? 네, 맞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오버라이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소스 메뉴 탭에서요, 오버라이드 임플리멘트 메소드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꾸 이쪽이 되는지, 그쪽이 왜 확대가 되지? 자, 야, 이게 아마 반반 갈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소스의 중간쯤에 보면 오버라이드 슬래시 임플리멘트 메소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선택을 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요. 그리고 부모에 가지고 있는 getSize와 setValue라는 함수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가지 다 선택을 하면 되겠죠. 두 개 다 선택하고 OK 눌러주시면 오버라이드라는 자동 완성 문장과 함께, 저거 오버라이드 골뱅이 오버라이드 직접 치시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getSize를 직접 만들겠다고 하면 이 오버라이드 문장 필요 없어요.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 뿐이니까 기억을 하실 때 요건 직접 하셔도 된다. 자, 어쨌든 getSize 해놨습니다. setValue 해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는 이제 필요 없는 주성문이니까 뺄 거고요. 슈퍼의 setValue를 보시면은 호출하니까 부모의 setValue 설정합니다. 좀 친절하게 합시다. 합니다. 라고 출력을 내보내주고, 이거 호출 안 해도 상관없죠. 호출하면은 저 문장이 부모에게 실행되면서 실행이 될 거고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 것을 호출한다라면 첫 번째 문장에서 슈퍼를 이용해서 해당 함수를, 원 함수를, 메서드를 호출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할 일은 뭐죠? set valu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사실상 값을 받아들이면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4개 변수가 다르죠. 그쵸? 부모, 여기서 만약에 int 이렇게 가버리면 4개 변수를 넣으면은 이거는 오버로딩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 없음. 그래서
부모 것을 지정을 한다면 이렇게 부모를 변경할 수 있게 되겠죠. 아니면은 렉트에서 오버로딩을 한 번 더 하든가요. 네, 부모의 것은 여기서 괄호 사이에 int의 i value 값을 매개 변수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int의 i value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예. 뭐 여기서는 호출할 때는 제로를 호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의미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지워도 무방하겠죠. 근데 뭐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놔두고 진행을 하면은 우리는 i width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i value 이렇게 지정을 하면 자, 매개 변수로 넘어온 것을 멤버 변수에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상 이렇게 자신의 멤버 변수의 값을 세팅하는 기능을 부모 쪽에서 정의해 놓고 그걸 오버라이딩해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즉 요것을 부모 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식 쪽에서 만들었다면 setValue 역시 부모에서 만들지 말고 자식 쪽에서 setter 함수를 만드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학습을 위해서 드린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안 맞는다기보다는 좀 끼워 맞추기식 과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놔둘 거고요. 일단 외도 필요 없는 문장이니까 get size 한다라면 네, 여기 출력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result 놔주고 i width 곱하기 width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출력 println에서 면적 해주시고 플러스 i result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 이렇게 잘라내셔서 변수 하나 안 쓰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정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죠. 단 주의사항 지금 이렇게 되면요 스트링 문자열과 정수를 더하고 정수를 곱한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연산식이 있을 때는 꼭 우선순위를 위해서 괄호로 채워서 작업을 하시면 더 효율적일 겁니다. 읽기도 편하고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느끼실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실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과제만 풀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바 공부하시는 분들 교재에 있는 샘플 코드도 전부 다 따라해 보시고요. 단순히 따라치는 거 하지 말고 코드를 보시면서 코드를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라인 수업이 아니었고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면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과제가 좀 더 어려웠을 거예요. 어렵다는 게 문제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야 되는 게 되게 많았었을 거예요. 예. 근데 일단 오프라인 수업이 될 때까지는 제가 좀 참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드리기 위한 방법이 오프라인 상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온라인 상이다 보니까 일단 제한적인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관리적인 부분은 제가 많이 못 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자, 어쨌든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클도 진행할 수 있겠죠. 동일하게 갈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프라이빗에서요. 자, int에 반지 이름도 일단 정수라고도 놓겠습니다. radius라고 놓을게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는 필요한 게 override implement method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놓고 두 개 선택 오케이 하면 부모께 그대로 선택이 됩니다. 자, 불필요한 것들 빼버리겠습니다. Ctrl D 라인 삭제해 버릴게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근데 파이 값 계산하는 거 우리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쓸 거 아니죠? 자, 인트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뭐 더블 또는 플롯으로 지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파일을 더 이상 저기 하지 않도록, 재정의 하지 못하도록 파이널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맞죠? 어차피 이 파일은 외부에서 쓸 수도 있지만 안 쓸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일단 저는 파일 프라이빗을 놓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텍스트 사이즈 똑같죠? 일단 예, 결과값이 파이가 곱해지니까 우리는 더블 타입의 result 놓을 거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우리 원래는 i 사이즈를 이용을 하자 그랬죠? 그러면 i 사이즈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그쵸? i 사이즈도 int면 안 되죠, 사실은. 이것도 더블 타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렉트도 다시 가봤을 때 면적을 계산할 때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부모에다가 기록을 한다라면은 슈퍼의 i 사이즈에다가 자 width 곱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i 사이즈를 직접 출력하셔도 되고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저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슈퍼 키워드 생략하셔도 되죠. 어차피 상속되고 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요거 나중에 표현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는 예, 파이 곱하기 i radius 곱하기 i radius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이것도 역시 사용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i 사이즈에다가 지정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렉트의 i 사이즈와 서클의 i 사이즈는 서로 다른 공간이죠. 각각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막 지워지거나 덮어써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출력 똑같이 인텔은 메뉴 면적 해주시고 여기다가 네, i 사이즈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죠. 예. 근데 뭐 이렇게 소수점 자리가 이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set value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i radius에다가 i value 값을 세팅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set value를 호출하고 난 뒤에 get size를 호출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즉 get size를 먼저 호출하면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제로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그렇죠. 이 radius 값들은 전부 다 생성자에서 기본적으로 원래 제로 초기화가 될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셨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여기서 객체를 만들어 줘야겠죠. 객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호출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직접 해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화면에 출력을 하는 형태.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마무리 지어 볼게요. 이거 부분은 이 메인에서 직접 도형 생성 코드가 있어야겠죠. 이 얘기는 렉트 타입의 R new 렉트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렉트가 잘 보시면요, 임포트를 하려고 보니까요, 임포트 하려고 보니까 종류가 두 가지가 넘습니다. 보니까 컨트롤 시프트 O 누르면 임포트 단축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니까 이미 인터페이스로 렉트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앞에 I자 붙어 있는 거요. C 붙어 있는 것은 클래스를 말합니다. 자, 쉐입의 렉트, 우리가 쓸 것은 이거죠. 따라서 아래쪽 거 선택, 피니시 해주시면 위에 임포트 렉트를, 쉐입의 렉트를 임포트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잠시만요. 잠시만. 어디 갔니? 제가 샘플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이거 직접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해서 렉트는 또 R.set value 해서 일단은 뭐 5 정도 주겠습니다. 하고 R.get 사이즈 이렇게 호출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자리를 지금 출력을 해주고 있죠. 정수형으로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 배운 게 아니고 배웠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i 사이즈에다가 기록을 하고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쵸? 근데 소수점 자리를 출력 몇째 자리까지만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한번 써볼게요. 스트링 첩에 포맷 하셔서요, 앞에다가 큰 따옴표, 아마 C 언어 공부하셨으면 %.ef 소수점 자리까지 출력을 하고, 그리고 실제 출력할 변수 선언 이렇게 주면요, 면적을 출력을 할 때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25.00이라고 나오죠? 그쵸? 예. 이런 형태로 소수점 자리 출력에 대한 샘플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링 클래스는 우리가 내장 클래스로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꼭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즉 변경 불가능한 문자열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세한 내용은 안 했습니다. 이런 게 이따 다음에 설명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요 포맷을 맞추는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면은, 또는 객체를 서클에 대한 객체 만드시고 set value 해주시고 get size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 보면은 굳이 이렇게 오버라이딩이 돼야 되는 것이라는 부모의 함수는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학습을 해서 나가는 게 이번 주차에 공부할 앱스트랙과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제를 들어봤어요. 자, 과제 설명에 대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 풀이되셨죠? 그래서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2교시에서 추상에 대해서, 추상 클래스, 즉 앱스트랙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